국가안보실하고 16번이나 김계환이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속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계환 사령관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JTBC가 집중 분석했는데요. 이종섭에게 최상병 사건을 보고한 날부터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군 검찰이 회수한 날까지 총 나흘 동안 김계환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또 군 관계자와 최소 124번 통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중 16건은 대통령실과의 통화였습니다. 그전에는 나와가지고, 국방이 나와가지고는, 없음 하다가 한 번 있습니다, 이랬거든. 안보실과 몇 번 통화했냐고 물어봤을 때. 없음 한 번 있습니다, 이랬거든. 근데, 다 합하면 124번? 안보실만 한 16번 통화했어요. 16번을 한 번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치매라고 주장할 건가? 너무 어마어마한 지금 그 내용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갖고, 이건 이제 실제적으로 대통령실 내지는 권력 핵심 직권인 VIP 2층, 5층이 이 사건에 관여가 됐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고요. 안보실이 이마만큼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얘기가 추가로 나오고 있다는 건 김태효와 어저께 김용현 이 라인들이 실제적으로 이 사건을 쳐놓고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손을 빌렸다가 검찰 쪽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을 빌렸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일파만파 커져버린 거거든요. 그럼 진짜 지금 와서 돌이켜서 가정을 해본다면 진짜 박 대령이 이거를 명령을 무시하면서라도 경찰서에 이첩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갖고 있다가 군 내부에서 이게 만일에 처리가 됐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끼어들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진짜 묻혔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아니 지금 그렇지. 이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최근 들어 벌써 수류탄 사망 사고, 이번에는 훈련소에서 가혹행위 사망 사고, 그리고 또 하나 뭐죠? 군 장교가 또 어제 저녁에 군 장교가 또 시신으로 발견됐죠. 계속해갖고 군인들의 변사 사고, 사고사 사고들이 계속해서 뉴스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게 이게 없던 사고가 지금 이 사고 생겼을 때 새롭게 있었을까요?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매년 군에서 이런 식의 사고를 통해서 희생되는 억울한 청년들의 목숨이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뉴스에서 다뤄지지 않으니까 묻혀져서 몰라서 그런 것 뿐이지 지금 이게 이슈화가 되니까 이것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드러나고 있는 사고들도 다 덮어버리려는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야. 수류탄 사고도 이틀 동안 뉴스에 안 알려졌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슈가 돼갖고 이거에 대한 문제가 된 거고요. 훈련병이 얼차려 받다 사망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훈련병 몸이 안 좋았어. 근데 훈련을 받다가 떠들었다고. 그게 지휘관한테 그건 내용은 모르니까 지휘관한테 얼차려를 받을 수도 있죠. 말하자면 이제 지휘관 입장에서는 규율을 위해서라도 할 수도 있다고 치자고. 문제는 그 얼차려를 받고 현장에서 죽은 게 아니고요. 이틀 동안을 방치된 상태에 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얼차려에서 바로 죽었다 그러면 돌발적인 사고사라고 볼 수 있는데 얼차려 받고 난 후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쓰러져 있는 병사를 병원으로 옮기거나 조치를 하지 않고 이틀이 있다가 결국 사망하고 나니까 문제가 됐다는 거지. 이런 사고들이 계속 그동안 비일비재했었다는 거야. 군 내부 안에서는. 그래서 이번 사건도 지네들 딴에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쉽게 덮고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어저께는 우리가 밑에 지휘관 시켜가지고 익사사고를 하려다가 결국 나중에 양심선언한 부하를 무고죄로 고발한 김용현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위에 신원식은 더한 놈이에요. 신원식은 지뢰받고 죽은 병사를 갖다가 지뢰가 아니고 포탄.
포탄에 맞아서 죽은 병사를 갖다가 작전 중에 실수로 죽었다고 지뢰 밟아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박격포를 잘못 쏴갖고 오폭을 해가지고 사망한 병사를 그렇게 숨겼던 놈이에요. 그 놈들이 대한민국 국방장관을 하고 무슨 뭐 경호처장을 하고 있는 놈들이 현직 안에서는 다 그런 짓거리들만 하던 놈들이라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통신도 지금 카톡이나 뭐 이런 거 되잖아요. 휴대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그전에는 못 나왔거든. 군내에 있는 정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처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동료들이 죽었는데 야 애들 멘탈 관리 잘해라. 밖으로 입소문 안 나게 인터뷰 같은 거 못하게 막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휘관이란 놈이. 사단장이란 놈이.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일단 우리 군인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진짜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숭고한 의무를 주고 군대를 가는데 군대 안에서 어떠한 취급을 받고 있느냐. 사실은 물자로 취급받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인격적인 정상적인 체계에 대한 관리를 못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고사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대부분 다 은폐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민낯을 드러낸 거기도 하고요. 이런 민낯을 드러내는 과정 중에 심지어 대통령실이 관여를 해갖고 사실 사고가 났으면 담당 있는 그 계열에 있는 지휘관들 전부 다 문책받고 승진해서 누락되는 게 원칙이잖아. 그거. 맞아요. 원칙이잖아. 그게 자살도 그래요. 저희 부대, 제가 있을 때도 우리 부대, 그러니까 우리 내무실은 아니었는데 다른 부대에 한 명이 자살을 했는데 그게 연대장이 온지 그게 있어. 자기 책임이 되는 시기가 한 3개월인가? 몇 개월이 있어요. 그 사이에 자살하면 전 연대장이 책임인 거야. 근데 3개월 딱 지나고 병사가 자살했어. 그래서 연대장이 그거 못했어요.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못 올라가는 건 정상적인 군인이야. 정상적인 시스템에 있는 군인인데 지네들끼리 나름대로 줄이 있고 백이 있다 또는 조직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조작을 해갖고 결국은 병사들을 희생시키고 지들은 출세하고 지들끼리 모여갖고 어떻게 나라를 짬짬이를 헤쳐먹을까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는 그 짓거리에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사실상 통치 수반을 하고 있는 군 지휘권자가 일개 사단장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용을 당한 거야. 위에서 시킨 게 아니야. 내가 얘를 살려야 되니까 대통령 네가 도와. 주부가 뒤집혀져 있는 사건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최상병 실종 뒤에 임성근 사단장이 애들 접촉 안 된다고 트라우마는 나중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시죠. 네, 임성근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생존 장병들 지금 다 어디 있냐? 애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되면 안 되는데 하여튼 트라우마 이런 건 나중 문제고 애들 관리가 돼야 하거든. 그러니까 트라우마보다도 언론에 인터뷰할까 봐. 그러니까 죽은 거 자기 그것 때문에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야 이거 나가면 이제 큰일 나는데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 그 군대 폐쇄성을 이용해가지고 또는 국방 의무라고 하는 국민들이 인정하고 순응하고 있는 이 숭고한 어떤 애국심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놈들은 자기 보신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이런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요직을 다 쥐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분명히 박정은 대령이 요게 정치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요거 그대로 까내리려고 하면 요거 문제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항명죄를 받았을 거다라고 추측을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우리 방송을 보나 봐요. 실제로 이러한 정황이 한겨레 신문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항명 수괴 혐의를 적용했을 때 김계환도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겨레가 입수한 김계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면 김계환은 지난해 8월 4일, 그러니까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하고 이틀이 지난 뒤에 당시 해병대 1사단 중앙수사대장이던 박모 중령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도 조사 받았는지 집단으로 가면 안 돼서. 그러니까 집단항명 수교로 입건이 되니까 어씨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게 형이 높아요. 3년 이상인가 그래. 집단항명이면. 근데 다른 걸로 작은 걸로 해야 되는데 왜냐면 자기가 시킨 거잖아요. VIP가 경로했다. 그 수사 결과를 바꿔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박정훈이 그거 안 했다고 항명까지 가면 집단 항명까지 가면 자기가 너무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야 이거 집단으로 가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런 이게-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군 내부에 일종의 그 흔들림이 있을 거라고 지도 직감을 한 거죠. 당연하지. 얘를 갖다 명령 불복종 내지 뭐 이런 업무상의 어떤 뭐 배임 내지는 뭐 독직 이런 걸로 몰아가면 어떻게 커버가 되는데 이걸 항명죄까지 끌고 들어가면 수사 범위도 확대되고 집단이니까 또 한두 놈이 아니라 수사단 자체를 다 날리라는 거잖아. 그 정도 되면. 집단 항명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 아 이거 나도 내부적으로 수습이 힘든데 라는 얘기는 뭐냐면 집단 항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러한 부분을 꺼낼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세력이 군조직을 모르고 즉흥적으로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그냥 드러내 라고 얘기하면서 아예 지칭해 준 거야 죄목을. 그런 것 같아. 여기 집단 항명죄로 해서 잡아 뭐가 제일 세? 집단 항명죄 반란수계 제일 그걸로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군 형법에서 보면 집단 항명 수괴 혐의는 평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조건 3년 이상이야. 근데 그냥 항명죄는 3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항명이 아니고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한 건 진짜 송 작가님 말한 대로 이거 지칭을 해준 것 같아. 그것도 야 얘만 빼버리면 딴 놈이 입 닫을 수 있으니까 아예 집단으로 해서 이 해병대 수사단 자체를 다 날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정도 되면 군조직을 알아야 돼요.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은 군대 안 갔다 온 김건희나 윤석열이 아니라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부 사정을 아는 김용현이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야. 이종섭도 아니야. 왜? 이종섭이 아니라는 증거가 또 있어요. 뭐냐? 이종섭이 김계환한테 문자 좀 봐. 텔레그램 확인 좀 해줘. 라고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죠. 네, 이종섭이 작년 8월 5일 김계환에게 텔레 확인 바람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였는데요. 장관이 사령관에게 이렇게 직접 메시지를 메시지 보낸 좀 봐줘예요. 그리고 그걸 숨길 내용이 아닌 일반 명령이면 그냥 카톡으로 보내도 되잖아. 아니 그 장관이 있고 그냥 해군 참모총장이 있고 그렇지. 그 그다음에 밑에 뭐 해병대 사령 사령관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밑에 저 밑에 있는 사람한테 뭘 하는 거예요? 카톡을 왜 보내? 그리고 내가 명령을 하거나 뭘 할 거면 다이렉트 보하니까 해도 되잖아. 근데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라 텔레그램에 올렸어. 올렸는데 얘가 안 봐. 애 같아. 왜? 빨리 이거를 준 사람이, 나한테 텔레그램으로 이걸 전달하라고 준 사람이 빨리 조치를 하라고 막 볶고 있거든. 근데 안 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명령을 하는 거면 야, 왜 텔레그램 안 봐? 빨리빨리 뭐뭐 해! 하면 되는데 야, 텔레그램 좀 봐줘라고 청탁을 보낸 겁니다. 이 텔레그램 내용도 이종섭이 쓴 게 아니라는 거야. 이종섭이 받거나 명령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 장관이 군사보좌관 혹은 해군 참모총장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령관에게 연락하는 건 결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놓고 봐달라고 사정을 하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죠. 아이고 안 쪽팔립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이 모든 이 권력 구도가 딱 그림이 나오는 거야. 지금 용산에서 기존에 있는 군바리들 다 밀어버리고 그 자리 차지하고 앉아갖고 밑에 안보실부터 시작해서 장관 뭐 이런 애들 불러서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단장 하나 구해내기 위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김건희나 윤석열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실까지 움직일 수 있는 막후의 실제적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 지금 있는 상황에서 김용현 하나밖에 떠오르는 인물이 없어요. 이 새끼가 우리 권력의 정점은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군대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 안에서의 군 통수권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군과 관련한 권력들, 인사권들을 쥐고 있는, 이게 직접 자기가 못하니까 검사 통해서 할 수 없는 조직이 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종의 권리를 소사장처럼 김용현한테 다 맡겨놓고 네가 알아서 군대만 내 말 잘 듣게끔 관리해줘 라고 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무리한 이번에 무슨 대통령 2주년 행사 때 군대에서 엘리트들 차출해갖고 군인들 차출해. 비공개 시범쇼 보이는 게 내가 이렇게 딱 장악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거 다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과시하기 위한 짓거리라고 밖에는 안 봐진다는 거지.